안녕하세요. 아로랑 테크튜브의 아로랑입니다. 사전 주문 빨리 하신 분들은 이미 아이폰 13 다들 받으셨을 텐데,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딱 2주가 지났는데, 개인적으로, 전반적으로 느낌 괜찮습니다. 프로모션도 만족스럽고, 카메라 좋아진 게 이제 체감이 많이 되는 편이고, 물론 카메라가 이제 센서도 커지고 렌즈도 커지고 그래가지고 이전 모델들과는 다르게 좀 적응이 필요한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카메라 쪽 주의하실 점이라든지 팁이라든지 간단하게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우선 아이폰 13 프로 모델 사용하시는 분들 예전에 없던 이 2cm 이제 접사 기능이 추가가 됐죠. 보시는 것처럼 이 초점 거리가 바뀌면은 자동으로 렌즈가 변환이 되면서 접사 모드로 이제 전환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자동으로 전환이 되니까 편할 때도 있는데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접사 모드가 아니라 광각이나 망원 카메라로 적당히 근접해가지고 마치 아웃포커싱한 것 같은 사진을 찍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폰 11이나 이제 12 시리즈에서 접사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촬영을 했던 건데 아이폰 13은 이게 자동으로 자꾸 바뀌다 보니까 적당한 촬영 거리 찾는 게 좀 애매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해외 유저들도 그렇고 이 접사를 이제 자동으로 바뀌게 하지 말고 옵션에 넣어가지고 수동으로 내가 좀 바꾸게 해주면 안 되냐 이런 요구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아까와는 다르게 자동으로 전환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한 거냐면은 접사 기능이 있는 요 초광각 카메라를 손으로 막아버리면은 촬영할 때 접사 자동 전환이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렌즈를 막고 최대한 근접해서 들어가면은 아웃포커싱을 한 것 같은 효과를 내면서 접사 느낌도 좀 나게 그러니까 예전 11이나 12 때처럼 이제 촬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동 전환이 되게 하지 말고 옵션 넣어가지고 수동으로 내가 선택하게 해주면은 깔끔하게 해결될 문제인데 모르겠습니다. 애플이 그렇게 해줄지. 자, 두 번째는 이제 망원 카메라 관련해가지고 요게, 아이폰이 스스로가 이 정도면 촬영하기가 좀 어둡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3배 줌을 망원 카메라로 촬영하는 게 아니라 광각 카메라로 찍고 망원 3배 줌처럼 크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 정보를 보시면은 이 와이드 카메라로 촬영된 게 이렇게 나오는데 요것도 이제 문제라면 문제인 게, 이 정도면 망원 카메라로 찍어도 되겠다. 이걸 아이폰 스스로가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나는 망원 카메라를 쓰고 싶어도 아이폰이 어둡다고 인식을 해버리면 광각으로 찍고 이제 크롭을 하게 되는데 지금처럼 적당한 빛이 있는 상황에서는 망원 카메라를 사용해서 3배 줌으로 또 찍게 되고요. 근데 이게 문제는 결과물의 퀄리티가 차이가 꽤 난다는 겁니다. 같은 조건에서 이제 망원으로 3배 줌으로 촬영한 결과물이 훨씬 좋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빛의 조건과 상관없이 망원 카메라 사용 여부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인 거예요. 사용 중에 제가 발견한 팁이라고 한다면 어두운 환경에서 망원 렌즈로 찍고 싶다고 한다면 피사체하고 이제 되도록 가깝게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망원 렌즈로 전환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것도 복불복이라서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야간에 3배 줌 촬영을 하게 되면 광각 카메라로 찍히고 크롭이 되기 때문에 화질이 좀 안 좋아진다. 요겁니다. 이거는 인물 사진 3배 줌 촬영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름 유의해서 촬영하셔야 할 부분이에요. 다음은 포토 스타일 관련 내용인데요. 이것도 사용하실 때 좀 주의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 각 스타일별로 하단 옵션의 이제 톤이나 따뜻함의 정도를 너무 많이 조절하시게 되면 퀄리티가 좀 많이 떨어져요. 그냥 보면은 별 티가 안 나는데 확대해서 보면은 픽셀이 뭉치는 것 같은 결과물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조절하지 마시고 좀 적당히 이 사진 스타일 관련해서 또 주의하실 부분은 카메라 설정에 가보시면은 설정 유지라는 옵션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시면 이제 창의적 제어라고 있어요. 이걸 켜두시게 되면은 내가 가장 최근에 사용한 사진 스타일로 다음 사진도 찍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설정 옵션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저는 이걸 이제 꺼두고 사용하는 편인데 왜냐면은 촬영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색감이 모두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설정으로 계속 적용해버리면 오히려 사진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설정하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이제 팁이라면은 사진 스타일 내에서 옵션을 각각 다르게 해두시고 촬영할 때 바로 들어가서 화면 넘기고 이제 적용만 하면 되니까 개인적으로는 이제 요렇게 쓰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요약해보면 이번 아이폰 13 시리즈, 특히 프로 라인의 카메라는 이전 세대에 비해서 센서도 커지고 렌즈도 커졌기 때문에 카메라의 특성이랄까요? 이 작동 방식에 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촬영 거리에 따른 접사 모드 자동 전환이라든지 저조도 환경에서의 3배 줌 카메라 자동 전환 어떻게 보면 자동으로 전환되니까 편한 거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게 카메라가 좋아진 만큼 사용자가 스스로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은 훨씬 더 좋지 않겠나. 결국은 수동 모드를 넣어주거나
나면 거의 해결될 문제거든요. 근데 이건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 사진 스타일 적용 관련해서는 설정, 카메라, 설정 유지, 창의적 제어 이 옵션을 꺼두시기를 이제 추천드렸는데 촬영 환경에 따라서 어떤 사진 스타일을 얼마의 옵션으로 적용하는가에 따라서 결과물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이 하나의 스타일로 그냥 일괄적으로 다 적용하다 보면은 사진 망한다. 네, 그래서 각 사진 스타일 내에 옵션의 변화를 주고 그때그때 맞게 보면서 이제 촬영하는 방법이 훨씬 좋은 선택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아이폰 이제 영상 촬영용으로 사용한 게 아이폰 11 프로 때부터 시작해서 12 프로, 지금 이제 13 프로까지 왔는데 촬영을 끝내고 다음 촬영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카메라가 프리징 되는 현상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이폰에서 이런 현상은 제가 처음 겪는 건데 iOS 15 문제 같기도 하고 아무튼 좀 불만이에요. 자, 오늘은 아이폰 13 카메라 관련 얘기 좀 단점 위주로 영상을 정리해 봤는데요. 뭐 전체적으로 보면 성능 향상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만족스럽긴 한데 디테일한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는 거. 개인적으로는 이 영상을 오래 촬영하다 보면은 카메라가 프리징 되는 현상, 요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글쎄요, 이제 다음 iOS 버전에서 문제가 해결이 될지 아니면 뭐 제가 애플 스토어에 가서 한번 따져봐야 될지 고민이 좀 되고요. 그나저나 아이폰 13 시리즈는 아직도 이렇게 줄 서서 휴대폰을 사야 합니다. 워치 7이나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